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털보의사입니다. 정확한 의학 정보를 쉽게 풀어 전달하고 건강에 대한 올바른 상식을 공유하겠습니다. 오늘은 허리 디스크의 치료에 대한 편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들의 편견은 참 문제가 많은데요. 오늘은 디스크 치료편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 겁니다. 이런 말이 있죠. 수술이 나쁘다. 비수술이 무조건 좋다. 수술하면 큰일 난다. 수술하라고 하는 의사는 나쁜 의사. 수술하지 말라고 하는 의사는 좋은 의사. 수술 절대로 하지 마라.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저는 이런 말 들을 때마다 그냥 가슴이 먹먹합니다. 왜 그런 말을 하는지는 정말 모르겠어요, 제가. 진짜로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른 방식으로 좀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분들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수술이든 아니면 비수술 치료든 어떤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정당한 방법들이죠. 인정받은 방법들이고요. 그래서 환자의 위중도를 파악을 해서 이 사람이 진짜 심각한 건지, 진짜 위험한 건지를 파악해서 환자에게 문제가 없도록, 환자가 잘 회복하도록 치료해 주면 그만이죠.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누구나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치료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다양하죠. 다른 질환을 예를 들어보면 구구절절히 설명하는 것보다 느낌이 파고 옵니다. 금방 이상한 걸 알 수 있죠. 디스크하고 가장 비슷한 병, 충치입니다. 충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면 충치, 절대로 뽑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상하게 생각하시겠죠. 충치 심하면 뽑아야지. 디스크가 충치하고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어쨌든 비슷하든 비슷하지 않든 계속 해보겠습니다. 위궤양, 절대로 수술하지 마라. 대부분의 위궤양은 수술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천공이 된다든지 아니면 출혈이 많이 되면 수술 빨리 해야 됩니다. 탈장, 절대로 수술하지 마라. 탈장도 대부분 문제가 없겠지만 문제가 있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수술을 보통 하죠. 관절염, 절대로 수술하지 마라. 관절염도 대부분 안 하겠지만 심한 사람은 당연히 해야죠. 그냥 이걸 비율로 보면 안 됩니다. 대부분 안 한다는 거는 전체 비율로 봤을 때 그런 거고요. 개개인의 환자를 보면 그냥 개개인의 환자에 맞춰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회전근개 파열도 마찬가지인데 회전근개 파열이 되면 수술하지 마라. 수술 안 해도 좋아진다. 힘줄이 붙는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힘줄 절대로 다시 붙지 않습니다. 꼬매기 전에는요. 수술을 만약에 특정 질환에 꼭 디스크가 아니더라도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려면요. 그 말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간단하게만 얘기를 해볼게요. 수술이 늦어져서 그 말을 믿고 수술을 안 하다가 장애가 나오면 책임져야 됩니다. 근데 수술이 늦어져서 장애 생긴 사람 많거든요. 그리고 수술이 늦어져서 금전적인 문제, 그러니까 비수술적 치료를 계속하느라 금전적인 문제가 자꾸 쌓이고요. 그런 분들이 주장하는 비수술적 치료는 또 대부분 비쌉니다. 그리고 직장 문제, 수술이 꼭 필요한 환자에 한해서요. 수술이 무조건 좋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수술이 꼭 필요한 환자에 한해서 적절하게 수술을 했을 때 빨리 그냥 한 2, 3주면 복귀를 할 만한 상황인데 수술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3번씩 병원에 오라고 해서 계속 치료를 받다가 이 사람이 직장에서 회사를 다닐 수가 없으니까요. 회사를 다닐 수 없거나 취직을 못하거나 그런 직장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면 이거 책임질 수 있나요? 그런 말을 했다면 만약에 수술 절대로 하지 하란 말을 했고 그 말을 들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면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술이 늦어져서 고통만 늘어나고 시간 낭비한 게 확실하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도 보상한다는 각서를 써줘야죠.
그래서 본인한테 그런 문제를 가지고 오면, 특히 본인 뭐 책이나 강의를 듣고 그런 일을 했다면, 즉 수술을 미루고 문제가 생겼다면, 증명만 된다면 본인이 다 책임지겠다는 각서를 불특정 다수에게 효력이 있게 써주고 나서 그런 주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얼토당토 않기 때문에 참 그 정도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요? 책임을 본인이 안 질 거면서 책임이 없다고 아무 말이나 막 하면 안 되죠. 비의료인한테 드린 말씀 아닙니다. 환자분들은요, 아무 말이나 본인이 원하시는 말을 다 할 권리가 있고 그래도 됩니다. 제가 하는 말은 오늘 주제가요, 의사들이 하는 편견, 의사들이 치료에 대해서 잘못 얘기하는 편견, 특히 수술에 관한 말을 특정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들 하는 말 하는 거니까요. 환자분들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의사들이 절대로 수술하지 말라는 말, 수술에 대한 과도한 공포심을 심어줘서 수술을 늦어지게 하는 것, 치료 시기를 놓치게 하는 것은 범죄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히. 피해를 보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냥 적절하게 치료하라고 그러면 될 일을 왜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는지를 정말 알 수가 없어요. 그분이 만약에 뭐 디스크 심하게 걸리잖아요. 그렇게 주장하는 분이 절대로 참을 수가 없습니다. 예, 진짜 심하게 걸리면요. 정말 1초도 마약을 쓰든 뭐 신경치료를 하든 뭐 무슨 약을 먹든 간에 절대로 참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목 디스크 같은 경우는요, 절대로 참을 수가 없어요. 참다 보면 좋아진다고요? 그런 케이스만 보셨겠죠. 아무리 참아도 좋아지지 않고 몇 개월, 1년, 2년 동안 계속 아파가지고 어쩔 수 없이 수술을 받는 사람을 못 봐서 그렇죠. 무릎도 마찬가지죠. 무릎 수술하지 말라고 해도 연골이 다 닳아서 무릎에 물이 계속 차고 걷질 못하는데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라고 하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은 이가 다 썩어져서 통증이 너무 심하고 그냥 막 그렇게 문드러져도 본인이 이를 뽑지 말아야 됩니다. 본인 관절이 다 망가져도 절대로 인공관절 하지 마셔야 돼요. 안 겪어봐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수술을 받지 말라는 말 때문에 늦게 받아서 문제가 생긴 사람을 원하면요, 제가 얼마든지 보내줄 수가 있습니다. 괜히 시간과 비용, 노력만 낭비한 사람, 수술 시기를 놓쳐서 회복이 안 되는 사람, 직장에서 잘린 사람, 관둔 사람, 장애가 남아서 보행하기 힘든 사람 많거든요. 물론 제가 그분들하고 싸우려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런 의사하고 싸우려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냥 환자분들이, 이 방송을 들으시는 비의료인들이 좀 깨달았으면, 좀 쉽게 깨달았으면 하는 설정입니다. 의사들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걸 제가 생각해 봤거든요. 왜 그럴까? 저는 처음에는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솔직히 뭐 여기 방송 듣는 분들이 직관적으로 딱 이해가 가야 되니까요.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수술할 그런 시설과, 그러니까 수술실 하고 뭐 MRI나 CT 이런 게 없고 본인이 수술할 능력이 안 되니까 본인들이 하는 어떤 비수술 치료만으로 돈을 벌어먹기 위해서 금전적인 이유로 이렇게까지 좀 비양심적으로 나쁜 정보를 일부러 만들어서 거짓말한다, 정말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까지 비양심적인 사람이 있을까? 그렇게까지 비양심적인 의사들이 과연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아닌 것도 같습니다. 물론 나쁜 의사들 많죠. 그러나 나쁜 의사보다는 좋은 의사가 더 많고요. 그 일반 뭐 불친절하고 이렇게 막 되게 못되게 굴고 그런 일반 그냥 전체 인구를 봤을 때요, 이렇게 굉장히 나쁘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일부입니다. 일부. 비율은 있죠. 의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나쁜 비율이 있습니다. 저도 때때로 나쁘게 행동할 때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요, 아무래도 의사라고 해도 착각과 편견에 빠져서, 즉 인지 오류, 뭐 편향, 편견 이런 거에 빠져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새 인지 오류, 편향 이런 얘기 유튜브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제가 책을 읽고 깜짝 놀란 적이 있거든요. 스마트한 생각들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인지 오류와 편견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었는데 제가 하는 그 진료를 거기다 다 대입을 해봤더니 편견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수술을 절대로 받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은요, 진심으로 본인이 수술을 받으면 문제가 크다, 수술을 받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진심으로 생각을 하는 듯 합니다. 진심으로요. 거짓말하는 게 아닐 수가 있습니다. 비록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진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분들은 거짓말하는 것이 아닌 거죠. 본인들이 진심을 얘기한다고, 진실을 얘기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의사들이 잘 빠지는 편향, 잘 빠지는 오류는요, 우물안 개구리 편향이 있습니다. 우물안 개구리는 뭐냐면 본인들이 보는 환자가 보편적인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믿어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의원을 개업하고 계신 선생님들은요, 본인한테 오는 환자가 수술 환자가 잘 안 옵니다. 내가 수술할 환자 고쳤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그렇지 않고 수술을 받을 환자가 잘 안 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보는 환자가 보편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오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재활의학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마찬가지고, 그분들은 수술이 잘못된 환자가 많이 가죠. 재활의학으로 많이 갑니다. 그럼 수술이 잘 된 환자는 어디로 가죠? 집으로 갑니다. 집으로. 재활의학과로 안 가요. 집으로 가지. 근데 제가 수술을 하는 입장에서 환자를 쭉 보면요, 수술하고 집으로 가는 환자가 제 환자들, 제 개인적인 거니까 이것도 말씀드리면, 제 환자들 같은 경우 수술하고 그냥 집으로 가는 환자가 99% 넘는 것 같아요. 문제가 생겨가지고 재활을 계속 받아야 되는 환자도 물론 있었죠. 그리고 앞으로도 있겠죠. 근데 그런 환자가 제가 볼 때는 1%가 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인 재활치료까지 필요한 수술이 잘못된 환자가 1%가 안 되는 거죠. 그냥 조금 불편하더라도 수술 전보단 나아지고 생활할 만해서 그냥 재활의학과가 아닌 일반 병원에서 치료받는 그런 수술 후 환자가 99%라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치료를 받지 않든가요. 좋아져서. 이런 좀 문제가 있습니다. 또 확증 편향이라는 게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본인이 믿고 싶은 것만 증거로 보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수술을 절대로 받지 말아야 된다는 믿음이 확고하다면, 정말 너무너무 아팠는데 이 사람이 거의 실려오다시피 했는데 수술을 안 받고도 며칠 후에 멀쩡해졌다, 이런 케이스예요. 이런 환자는 저도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의원에서는 좀 불가능하지만 우리 병원에서는 그런 환자분이 오면 너무 아프니까 MRI를 찍어보거든요. MRI를 찍어보면 생각보다 디스크가 그렇게 심하게 나오지 않고 굉장히 조금 나왔는데 119에 실려오는 사람이 꽤 많아요. 그런 분들은요, 증상과 디스크와 그 경과가 많이 다른 거죠. 이런 분들 당연히 수술 안 하죠. 신경치료나 뭐 약물치료 같은 거 하고 봅니다. 그러면 한 이틀 만에 그냥 퇴원해서 갑니다, 집에. 증상으로 보면 안 됩니다. 복합적으로 봐야지. 그래서 만약에 이런 환자를 뭐 특수검사를 안 하고 봤다면, 수술할 환자 내가 약으로 고쳤어, 수술할 필요 절대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증거만 보이는 걸 확증 편향이라고 하죠. 이걸 좀 더 쉽게 얘기하면요, 그러니까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구가 평평해야 되는 이유만 보는 거죠. 그게 확증 편향입니다. 본인이 주장하는 것만 자꾸 그냥 보이는 겁니다. 의사들이 잘 겪는 편향 문제점에는 권위 편향이라는 게 있는데요. 의사들한테 환자가 물어보면 의사들의 어떤 권위 때문에 본인이 모른다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뭐 요새 의사들이 무슨 권위가 있습니까? 권위의식 다 내려놔야죠.
근데 제가 진료 볼 때 좀 날카롭고 좀 정신을 좀 집중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제가 하는 그 일 중에 사실 수술실도 문제지만 외래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게 위험한 일이에요. 외래에서 제가 말을 한마디 잘못하면 이 환자의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생각에 외래에서 신경이 굉장히 곤두섭니다. 외래를 보면 환자가 왜 아픈지 일단 알아야 되고 검사를 하고 검사 결과를 알려줘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진단을 내려주고 치료 방향을 정해야 되는데 그 중에 뭐 하나라도 삐끗하면 문제가 많이 되죠. 그래서 외래 볼 때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그리고 또 외래에서 질문을 받으면요. 저는 요새는 그냥 모른다고 합니다. 그 핑계 아닌 핑계도 되죠. 제가 나이가 이제 50도 넘고 그리고 전문이 된 지도 꽤 됐는데 제가 모르면은 그냥 아무리 봐도 그냥 이게 알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내지는 현대의학으로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때가 많아요. 물론 제가 뭐 단순히 모른다고 무책임하게 얘기하진 않고요. 제가 좀 자신이 있는 질환, 공부를 많이 한 질환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제가 과거에는 모른다는 얘기를 진짜 못했어요. 왜냐면 모른다고 하면 환자한테 괜히 밀리는 것 같고 환자한테 무책임한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들이 겪는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또 자기 세뇌가 있는데요. 뭐 우물안 개구리든 아니면 뭐 확증 편향이든 권위 편향이든 아니면 대충 얼버무리는 얘기든 그냥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얘기든 간에 환자한테 똑같은 얘기를 반복적으로 계속 하다 보면 자기가 믿어버립니다, 그걸. 예를 들어서 뭐 디스크 환자 왔을 때 제가 예전에 아무런 근거 없이 환자한테 자세랑 운동 얘기 되게 많이 했거든요. 특히 근육 얘기. 그런 얘기를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이게 몇 년이 지나버리니까요. 제가 수천 번, 수만 번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무런 근거가 없는 얘기도 계속 이렇게 보다 보면 익숙해지다 보면 잘못된 행동이 나옵니다. 본인이 그걸 믿어버리게 되죠, 또. 그래서 자기 세뇌되는 경향이 있다. 자꾸 얘기하다 보면 그 말 자체가 익숙해져서 사실인 줄 착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사들은요, 어느 정도 본인이 지식이 쌓이고, 그리고 진료가 좀 어느 정도 자유롭게 되면, 제발 본인이 어떤 편견에 빠져 있는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사들은요, 개인적인 경험으로 확신하면 안 됩니다. 근데 경험의 한계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만 해도 신경외과잖아요. 그죠? 그리고 관절도 보긴 보지만 어쨌든 척추하고 관절에 좀 편향된 게 있죠. 제가 내과적인 문제에 굉장히 좀 익숙하지 않고 옛날에 학생 때 본 거 외에는 본 게 없고 잘 모르고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과가 어느 정도 발전했는지를 전혀 몰라서 전문이 된 지 한 거의 20년이 다 되다 보니까 전혀 몰라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내과 연수 강좌를 사실 많이 들었어요. 온라인으로 하는 연수 강좌도 많이 듣고요. 직접 가서 대학병원에서 하는 내과 연수 강좌도 많이 들었습니다. 무슨 신경외과가 내과 연수 강좌를 듣냐? 다 들었습니다.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뭐 알러지, 뭐 류마티스 다 들어봤어요. 비만 관련된 것도 들어봤습니다. 들어보니까요. 제가 놓치는 것도 많고 과에 한정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도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사고의 폭을 조금씩 더 넓힐 수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좀 최신 지식을 많이 접하고 다른 과의 지식도 접하고 사회 돌아가는 것 좀 알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의 경험의 한계가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고요. 병원 종류에 대한 한계도 있습니다. 뭐 동네 의원이냐, 그리고 병원이냐, 병원 중에도 수술하는 병원이냐, 안 하는 병원이냐. 그 어떤 의원에서도 수술하는 병원이 있을 수 있죠. 그 수술도 하고 비수술적인 치료도 하는 데냐. 그리고 본인의 과가 신경과나 뭐 재활학과나 내과나 그런 내과는 요새 뭐 내시경으로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만 수술을 하는 과냐, 안 하는 과냐.
즉 비수술 치료만 하는 과냐 안 하는 과냐, 아니면 수술을 하는 과라도 본인이 비수술 치료만 하느냐, 아니면 본인이 수술적 치료만 하느냐,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학병원에 있는 어떤 의사 선생님들은요, 수술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계속 비수술 치료는 안 하고. 비수술 치료를 계속 하시던 분들 중에 수술을 못 하는 분들이 있죠. 그죠? 수술을 안 하는 과는요, 애초부터 수술을 못 하시잖아요. 그죠? 수술 없이 치료해야만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수술 없이 치료해야만 되는 그 한계 상황에 몰려서 어떤 것이든 그걸로만 해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다른 도구가 아무것도 없고 홈이 하나만 달랑 있다고 쳤을 때요. 그러면 우물도 호미로 파야 돼요. 그죠? 삽으로 팔 수 없으니까, 삽이 없으니까요. 도랑도 호미로 파야죠. 잡초도 호미로 캐고, 좌우간 뭐 집을 짓는다 해도 호미로만 파야 되죠. 무조건 호미로만 파야 됩니다. 그래서 호미로 팠을 때, 그러니까 우물을 호미로 파거나 도랑을 호미로 팠을 때 그 장점, 도랑을 호미로 파니까 이런 점이 좋더라. 포크레인이나 사 필요 없다. 무조건 호미로 파야 된다. 포크레인으로 파면 큰일 난다, 이거.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수술로 치료하는 것이 훨씬 간편하고 환자한테 이득인데도 이거 수술하면 안 되고 이걸로만 그냥 비수술로만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것이 뭐 이렇게 반드시 옳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편향과 편견을 가질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거를 또 재밌는 예로 또 들어볼게요. 음식점을 들어보겠습니다. 코다리집과 삼겹살집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코다리집에서 삼겹살 찾는 손님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삼겹살을 요새 누가 먹어? 기름기만 많고 몸에도 안 좋잖아. 우리 코다리가 얼마나 몸에 좋은데 요새 누가 삼겹살을 먹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삼겹살집에서는 코다리를 먹는다고? 그 맵기만한 코다리? 삼겹살이 최고지. 삼겹살이 지방이 많아도 사실 몸에 좋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코다리도 팔고 삼겹살도 파는, 두루두루 파는 백반집, 아니면 뭐 한바집이라고 그러죠. 그 건설하시는 분들, 이렇게 단체로 드시는 분, 이렇게 한식 백반 그렇게 파는 데서 코다리도 팔고 삼겹살도 팔고 같이 나왔다고 치면요. 그러면은 삼겹살도 먹고 코다리도 먹고, 따로따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같은 날 나올 수도 있죠. 그럼 같은 날 나오면 삼겹살도 푸고 코다리도 푸고 해서 같이 먹을 수도 있겠죠. 우리 집은 삼겹살도 잘만 먹고 코다리도 잘만 먹던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본인한테 오는 환자가 본인의 어떤 상태, 그러니까 의사의 상태죠. 의사가 주로 진료하는 환자, 그리고 할 수 있는 환자, 그리고 병원의 컨디션, 병원의 능력, 어떤 검사 장비, 수술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수술실의 구비, 이런 것들에 따라서 오는 환자가 다르다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평생 수술을 그렇게 많이 하시고 정말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될 환자를 그렇게 많이 보셨는데 은퇴하면서 수술 안 해도 될 걸 내가 했다. 수술을 정말 하면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의원을 차리신 분이 있습니다. 정말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데요. 그냥 환자에 맞게 치료하면 안 되나요? 그냥 두루두루 이렇게 적절하게 맞게 하면 안 되나요? 제 생각에는요, 음식점으로 치면 최소한 코다리나 삼겹살 이거를 다 구비하진 않아도요, 둘 다 만들 줄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코다리 만드는 걸 모르는데 코다리 만드는 거 너무 위험해. 이 코다리 자체가 너무 위험한 거야. 그리고 또 뭐 삼겹살을 전혀 팔아본 적도 없는데 삼겹살 무슨 맛으로 먹어? 삼겹살 절대 드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문제라는 거죠.
우리 디스크 치료로 따질 것 같으면 수술도 할 줄 알고 비수술 치료도 할 줄 알면 좋겠지만, 만약에 최소한 환자의 증상에 맞게 치료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 정도는 갖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조건은 수술도 할 줄 알고 비수술적 치료도 할 줄 알고 수술도 가능하고 비수술적 치료도 충분히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편향되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환자의 상태에 맞게 치료를 할 수 있다면, 그리고 환자의 사회 경제적인 여건까지 고려해서 치료를 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좋겠죠. 그래서 좀 뭐랄까, 의사 선생님들의 편향이나 어떤 그 인지 오류, 잘못된 그런 좀 치우친 생각들을 꼭 나쁘게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의도한 것 같지 않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원칙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을 일부러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치료뿐 아니라 다른 단계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진단하고 환자한테 설명하는 단계인데, 예를 들면 디스크는 원인을 모르는 병인데 원인과 예방에 관해서도 확신에 찬 설명이 너무 많습니다. 디스크 이것 때문에 생긴다. 디스크 이렇게 하면 안 생긴다. 디스크 이렇게 하면 예방이 된다. 환자한테 인기가 너무 좋죠.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물론 과거에 좀 했지만 지금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이 아니죠. 근데 환자한테 인기가 좋습니다. 귀납법과 연역법이 있는데요. 경험으로 가면 귀납법, 논리로 가면 연역법이죠. 의학은 귀납법과 연역법을 다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은요, 다양한 목소리들이 단기간에 통합될 것으로 보이진 않아요. 그렇지만 수술을 절대로 받지 말라고 하는 것과 또 이상한 극단적인 주장은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환자들한테 피해가 너무 많아요. 환자들이 믿을 만한 정보가 많아야 되는데 사실 제 책임 같기도 해서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네이버 지식인에 너무 안타까워서 6,000개 답변을 단 적이 있어요. 네이버만 있을 때도, 유튜브가 없을 때도 잘못된 정보가 너무 많았어요. 근데 아무리 해도 계란으로 바위치기인 거죠. 지금은 더 그렇죠. 유튜브, 구글, 굉장히 많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너무 많죠. 그렇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가 과거에 잘못한 것도 있고, 그래서 책임감을 가지고 꾸준히 진실을 위해서 편향되지 않고 환자들에게 올바른 그런 의학적 진실을 전달하려고 노력해 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환자도 진실을 알아야 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디스크 치료에 관한 편견과 인지 오류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털보이사였습니다.